안녕하세요. 서머입니다. 네,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2세들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볼 예정인데요. 2세라는 말 아시죠? 이제는 뭐 2세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이민을 하는 그 10년 동안 꽤 많은 2세들을 만났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한국 뭐 유학생 아니면 이민자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 와서 캐나다에서 오래 산 사람 아니면 이제 1.5세라고 또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1.5세는 2세들과는 다르게 캐나다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살 전에 한 7, 8살쯤에 이제 어릴 때 캐나다로 넘어가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캐나다의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그러니까 한국 말도 잘 하지만 이제 캐나다의 문화도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1.5세라고 또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2세들은 1세대인 부모님들이 30대 이럴 때 넘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경우, 그러니까 국적이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캐나다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2세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친구들 2세 분들을 제가 꽤 많이 이제 만났었는데, 첫 번째로 만난 거는 이제 저희 컬리지를 다닐 때 저희 반에 이제 2세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한국인 2세. 그래서 그 친구랑도 꽤 많이 이제 친하게 잘 지냈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이세들과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가 일을 했던 가게 오너도 이세였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2세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일단 2세들은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국인 2세들은. 그 중에는 뭐 한국을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가본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한 20대 후반 이렇게 넘어오셔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은 뭐 예전에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라든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굉장히 그런 미드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2세가 한국인 2세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예전에는 그렇게 이민을 막 넉넉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2세들은 한국에 가보지 못한 2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지만 한국인이고 부모님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에서는 2세들은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Korean Canadian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계 캐네디언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본인의 뿌리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국말을 쓰시고, 그리고 예전에 넘어오신 이 한국 어르신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20대, 지금 30대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은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려워서 유학을 가는 경우, 굉장히 어려워서 이민을 가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시는 분들은 영어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제 자리를 잡느라 영어를 그만큼 많이 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말을 많이들 쓰세요. 그러면 이제 2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많이 듣고 자라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학교를 간다든지 친구들은 다 캐네디언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주로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하지만 한국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2세들은 한국인과 이 캐네디언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 뭐 그런 걸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한국어를 약간 예전에 쓰는 한국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 말고 또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느라 이제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부모님을 제가 아이들의 할머니죠를 한국에서 이제 모셔와서 이게 뭐 6, 70대를 이렇게 모셔와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는 한국말이 다 막 70대, 80대 어른들이 쓰시는 그런 언어라 그런 식의 한국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구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나시나 뭐 아니면 런닝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는 이거를 난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난닝구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쓰시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난닝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멸치볶음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할머니가 쓰신 그러니까 멸치볶음이라는 말을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멸치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멸치라 그러는 거예요. 약간 사투리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어르신들이 쓰는 그리고 오래된 예전에 쓰던 그런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공유를 하는 저의 생각들은 제가 만난 2세들에 국한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친구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걔 중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본인이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2세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가 캐네디언이야? 아니면 한국 사람이야? 어떤 거 같아? 이러면 자기는 굉장히 뿌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문화나 아니면 한국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잘 모르고 잘 구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인드는 본인의 부모님도 본인의 할머니도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캐나다에 태어나서 캐나다의 문화를 많이 받았지만 언어도 캐나다 영어를 쓰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한국인처럼 더 동양인처럼 생긴 2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서양의 그런 문화도 많이 따라하고 뭐 패션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어라든지 그리고 성형수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2세들은 굉장히 동양적인 얼굴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몽골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얼굴과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굉장히 진한 메이크업. 그러니까 미국식, 뭐 캐나다식의 그런 굉장히 진한 메이크업. 캐나다에서 딱 보면, 한국 사람을 보면 2세인지 아니면 유학생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2세들만이 가진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그들만이 가진 그런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세들의 여자들은 그렇고 남자들은 이 빡빡이가 많아요. 그 빡빡이가 뭐라 그러냐면 버즈컷이라고 하죠. 그 남자들이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스포츠식으로 하면 스포츠 컷인데 더 짧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2세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2세들은 버즈컷을 많이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이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들은 동양 사람이고 이제 캐나다의 그런 백인 사회에서 살려면 이 백인 남자들이 굉장히 이런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좀 남자들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뭐 좀 이렇게 약간 꽃미남이고 이런 게 좀 인기가 많다면 이 북미는 남자가 굉장히 남자다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미 동양 사람의 체구도 좀 작고 백인에 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좀 남성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버즈컷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2세 중에 머리 굉장히 이렇게 한국 남자들처럼 머리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버즈컷이 많거든요. 짧은 스포츠 머리. 그래서 그게 또
좀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떨 때는 한국적이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인 저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 굉장히 프리한 그런 북미의 캐나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저는 이 친구들을 어떨 때는 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할 때는 한국인 같은데 또 한국식으로 대하자니 어떨 땐 또 굉장히 외국인 같고, 저는 아직도 이 2세들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나는 외국인이 더 편하다, 아니면 오히려 나는 한국 사람이 더 편하다라는 게 있지, 2세들은 약간 대하기가 어려운 게 좀 저는 있더라고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한국인 같은데 의외로 이럴 땐 또 한국인 같은데 또 의외로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외국인 같은 그런 백인 같은 그런 캐네디언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세들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굉장히 짧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드렸는데, 2세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호의적이고 한국의 문화나 언어나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세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고요. 아마 캐나다에 사시면, 캐나다에 특히 토론토에 계시면 많이 만나실 거예요, 2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세들의 이미지가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캐나다에 가시기 전에 아니면 캐나다에서 현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2세들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